서류는 계속 붙는데 면접만 가면 떨어지는 분들 있으시죠? 이건 스펙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면접 끝나고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망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는데, 질문에도 다 대답 잘했는데, 근데 왜 또 떨어졌지? 이게 제일 답답해요. 문제는 있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사실 답답한 건 준비를 안 해서도 아니고 뭘 고쳐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 이게 정말 사람 미치게 하거든요. 차라리 서류에서 떨어지면 아, 내가 스펙이 부족했나 보다, 자소서가 약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서류는 다 붙어요. 근데 면접만 가면 다 떨어지는 거야. 이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말투나 모번 답안 외우는 양을 늘려요. 이런 걸 하는데,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는 다시 면접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문제냐? 면접관은 내 답변에서 이걸 캐치를 못 하겠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뽑으면 우리 팀에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오늘은 서류는 붙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하는 답변 실수 3가지를 보여드리고, 단순히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유형마다 바로 바꿔 쓸 수 있는 답변 공식도 같이 드릴게요. 첫 번째, 기여 범위를 명확하게 말하는 공식. 두 번째, 역량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공식. 세 번째, 지원 동기를 회사 과제와 내 역할로 연결하는 공식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서류 합격은 이 지원자 한번 만나볼까? 정도의 생각만 들어도 통과할 수 있어요. 굳이 따져보자면 마음이 좀 가볍다는 거예요. 근데 면접은 이 사람과 같이 일해도 되겠다, 같이 일하고 싶다, 이 정도까지 설득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 서류는 텍스트로 보는 거잖아요. 경험도 괜찮고 스펙도 괜찮고 자소서 쓰름도 나쁘지 않으면 일단 만나볼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면접은 다르죠. 면접관은 이 사람이 실제로 우리 팀에 합류했을 때 우리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보고 싶은 건데, 그래서 면접에서 중요한 건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그림을 면접관 머릿속에 그려줘야 돼요. 일단 흔히 면접에서 어떤 실수들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총 3가지인데, 첫째, 흐린 기여도. 쉽게 말하면 팀 성과에서 내가 실제로 뭘 했는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둘째, 식상하고 흔한 역량 표현. 셋째, 회사 소개 같은 지원 동기.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근데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유형이에요. 불리한 질문을 받았을 때 본인의 기여 범위를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케이스. 여기서 기여 범위란 팀 성과 중에서 내가 실제로 맡고 만드는 부분을 뜻해요. 예를 들어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적은 성과는 팀 차원의 성과라고 보여지는데 본인이 실제로 여기서 어떤 부분에 기여를 했나요? 이 질문은 지원자를 단순히 압박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보기 위한 질문이에요. 이 사람이 팀의 성과와 본인의 기여도를 구분할 수 있는가? 자기 역할을 과장하지는 않는가? 협업 안에서 본인이 한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근데 많은 지원자들이 이렇게 답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만든 성과였습니다. 다만 저는 맡은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료조사와 발표 준비를 성실히 수행했고 팀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딱 들으면 어때요? 나쁘지 않아 보여요. 나름 포장을 좀 했어요. 책임감도 있고 성실함도 있고 소통도 했대요.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슬슬 짜증이 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뭘 했다는 거지? 본인 기여도를 구분을 할 줄을 모르나? 이 답변의 문제는 기여도의 범위가 흐릿하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럴 땐 좋은 말로 포장하기보다는 먼저 선을 그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답변이 훨씬 낫다는 거죠. 이 프로젝트의 성과 전체를 제가 만들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제가 기여한 부분은 크게 2가지였는데요. 첫째, 팀원들이 각자 다른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를 비교 가능하도록 항목을 통일했습니다. 둘째, 발표 결론이 흐려지지 않도록 시장 규모와 고객의 니즈, 실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내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이라기보다는 팀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한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이 답변은 딱 봐도 훨씬 낫죠. 왜 좋냐면 내가 다 했습니다 하고 포장하는 게 아니라 내 역할과 실제로 수행한 일을 구체적으로 구분했어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팀 프로젝트 경험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입일수록 팀 프로젝트는 충분히 좋은 소재예요. 단 흔히 하는 팀 성과를 내 성과처럼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면접관은 팀이 잘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를 말할 때는 성과 전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맡은 역할, 그 안에서 내가 바꾼 부분, 내가 배운 방식을 구분해서 말을 해야 돼요. 면접관이 듣고 싶은 정확히 이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협업 안에서 본인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구나. 압박 질문에서 중요한 건 멋있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듣고 싶은 부분을 정리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행이에요. 너무 뻔하게 좋은 말만, 맞는 말만 해서 아무 기억도 안 남는 케이스. 뭔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설득은 안 되고 뭘 얘기했는지 모르겠는 경우예요. 면접에서 진짜 많은 지원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차별화가 안 돼요. 저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저는 성실합니다.
저는 소통을 잘합니다. 저는 꼼꼼합니다. 나쁜 말 아니죠? 근데 면접관이 귀에 들어올까요? 기억에 남을까요? 면접관이 듣고 싶은 건 역량을 표현하는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현업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할까? 이게 궁금해요. 예를 들어 생산직, 품질, 제조 현장의 직무라면 추상적인 책임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규정을 임의로 바꾸지 않는 사람인지, 실수했을 때 숨기지 않고 바로바로 공유를 하는 사람인지, 후공정, 즉 내 다음 단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공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는 사람인지, 팀의 기준을 개인 판단보다 우선적으로 할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뜬구름 잡는 역량적인 표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책임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저는 현장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정해진 기준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습 과정에서 작업 순서를 임의로 바꾸지 않고 기준서와 체크리스트에 따라 반복적인 확인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는 빠르게 처리하는 것보다 정해진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따로 안 해도 저절로 책임감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면접 답변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고수는 직접적인 표현을 안 해요. 저절로 그 단어를 상대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유형이에요. 마지막이죠. 여기가 진짜 옆 사람보다 나를 왜 뽑아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원 동기예요. 지원 동기를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쓸까요? 회사 홈페이지 보고, 인재상 보고, 이 회사의 비전이 나의 가치관과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해요. 사실 속마음은 돈 많이 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걸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실제 면접을 보는 현업 리더들이 그 지원 동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관심 있게 들어줄까요? 앞에 말한 내용들, 홈페이지, 인재상, 뉴스, 크게 말하면 회사 소개 자료예요. 근데 면접관은 그런 거 솔직히 별로 안 궁금해요. 면접관이 관심 있게 들으려면 그들이 듣고 싶은 말로 지원 동기를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흔히 하는 실수예요. 많은 분들이 지원 동기를 물으면 회사의 성장 가능성, 글로벌 경쟁력, 기술력을 칭찬해요.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이게 지원 동기예요? 그냥 회사 칭찬이죠. 면접관은 이미 그 회사가 좋다는 거는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럼 면접관이 듣고 싶은 건 뭘까요? 그래서 너는 우리 회사에 지금 뭘 고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고민 안에서 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원 동기는 회사의 과제, 고민과 내 직무 역할을 하나로 묶어서 대답해야 돼요. 구조는 이렇게 해야 되죠. 내 경험, 현장의 이해, 회사의 과제, 그 내가 지원한 직무의 역할.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 전공자가 자동차 생산 직무에 지원했다고 해볼게요. 떨어지는 답변은 이런 식으로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자동차 공부를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귀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회사라고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 답변은 내가 자동차를 좋아한다는 얘기랑 회사가 좋다는 얘기, 이게 끝이에요. 면접관이 더 듣고 싶은 건 자동차 생산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더 중요하고 그 안에서 생산 직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동차 생산은 단순히 많이 만드는 일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후공정의 부담을 줄이는 일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동차 전공과 실습 과정에서 구조와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작업 기준을 지키며 결과물을 확인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현장에서 제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품질 편차를 줄이는 구성원이 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이 답변은 이전 답변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자동차 생산의 핵심을 많이 만드는 일이 아니라 기준을 지켜 품질을 만드는 일로 이해를 했고 그 안에서 본인의 경험과 태도가 어디에 연결되는지까지를 보여줬죠. 지원 동기에서 면접관이 들어야 되는 건 이 지원자는 우리 회사가 어떤 문제를 푸는 곳인지를 알고 있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원 동기는 회사 소개도 자기소개도 아니고 회사의 과제와 내 역할을 연결하는 답변이에요. 여기까지 고치면 면접 답변의 큰 방향은 잡혀요. 다만 실제 면접장에서는 내용보다 형식에서 감점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전에서 감점당하는 형식 2가지만 짧게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답변의 길이. 면접 답변은 길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대부분 답변 하나에 결론, 근거, 배운 점, 느낀 점, 포부, 이거저거 전부 다 꾸겨 넣으려고 하는데 그럼 답변이 길어지고 뭘 말하고 싶은지가 흐려질 수 있어요. 면접관은 긴 답변보다 핵심이 딱 보이는 답변을 훨씬 편하게 들어요. 2가지식으로 결론 1문장, 근거 2-3문장. 면접관이 더 궁금하면 추가 질문을 할 테니까 절대 모든 걸 한 번에 다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핵심을 선명하게 말하고 나머지는 꼬리 질문에서 풀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뽑아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사 후 성장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오늘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은데 솔직히 너무 평범해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서 면접을 정말 잘 봤다면 사실 이 정도로 끝내도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앞에서 합격 여부는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내가 면접에서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면 마지막 할 말은 그날 면접에서 아쉬웠던 답변을 만회하는 기회로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여범위 질문에서 답변을 잘 못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기여도 질문에 대해 짧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성과 전체를 제가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 역할은 자료 기준을 통일하고 발표 결론이 흐려지지 않도록 구조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협업에서는 내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팀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 할 말이 그냥 감사 인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면접 전체를 정리하는 답변이 되죠. 그럼 면접관은 아까 별로 관심 없게 들었던 것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할 말에서 괜히 새로운 얘기를 꺼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면접에서 부족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나를 다시 설득하는 시간으로 쓰세요. 자, 정리할게요. 서류는 붙는데 면접에서 계속 떨어진다면 스펙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이미 서류에서는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문제는 면접장에서 이 사람 같이 일해도 되겠다의 설득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만 바꿔보세요. 기여도는 구분해서 말하고 강점은 단어가 아닌 예시로 느낄 수 있게 하고 지원 동기는 회사 과제와 내 역할을 연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면접은 말 잘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니라 면접관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답변을 더 외우는 게 아니라 답변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면접 답변을 준비할 때 질문별 모범 답안을 외우기보다 내 자소서에서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를 먼저 생각해보세요. 내 자소서에서 약점은 어디일지, 그 약점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지, 내 경험을 어떻게 직무의 강점으로 연결을 할지 이걸 먼저 정리하세요. 제가 오픈 카톡방도 운영 중인데요. 산업군별 레포트랑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1대1 문의도 받고 있어요. 혼자 정리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고정 댓글 참고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